올해 속초 지역의 평균 집가 상승률이 3%를 넘으면서 서울의 웬만한 땅보다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동해안 해변을 중심으로 한 땅값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선한 바람에 저녁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불청객도 찾아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하루살이의 습격, 현장을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지난해 이색적인 홍보 영상으로 주목받은 한국관광공사의 새로운 홍보 영상이 또 화제입니다. 양양과 강릉 등 지역 관광지의 고유한 매력을 잘 담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예술인들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아티스톤 사업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속초 지역의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물론 땅값도 올해 3% 넘게 상승했는데요. 교통망 확충 등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수도권 여유 자금이 속초 등 동해안 지역으로 몰려 당분간 이 같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초 지역 올해 누적 집가 상승률은 3.2%,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3%를 돌파했습니다.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보다 0.3%포인트 정도 낮지만 서울 25개 구 중 20개 지역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과열 지역인 서울의 상당수 지역보다 높은 상승세가 형성된 겁니다. 속초 지역에서도 바닷가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토지가격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등 외지 자본의 유입과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바닷가 지역의 토지는 매물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땅값은 작년에 비해서 한 5-60% 정도 이상 오른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사업 부지 위주로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는 빈번하지 않습니다. 동해안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강릉과 양양, 고성 지역의 부동산 경기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 조망권 등을 갖춘 지역은 평균 2% 이상 상승했습니다. 강릉 해안 조망의 토지는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을 호가하는 등 그나마 물건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원주와 춘천도 2%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이 줄고 주거단지 개발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오름세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은 투자 수요에 따른 기대감 외에 삶의 수준 향상 등으로 저반권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오름세와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투자에 비교적 자유로운 강원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달 강릉에 이어서 삼척의 한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6일 오전 지역의 한 병원에서 사용 유효기간이 8월 28일까지였던 백신을 13명에게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백신 오접종자의 이상 반응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척시는 해당 병원에 남아있던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 백신을 회수하고 오접종자에 대한 이상 반응 관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산책 등 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최근에 춘천에서는 저녁 산책길 반갑지 않은 불청객으로 눈살을 찌푸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불빛을 따라 몰려드는 수천여 마리의 하루살이 때문인데요. 해충이 아니라서 방역 등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태섭 기자가 카메라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화장실 들어가려니까 막 못 들어갔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기 좀 앉아있을 날 했더니 하루살대가 엄청 많아가지고 못 앉아있어요. 불 있는 데는 다 지금 그냥
소양강 그 아가씨 있는데도 막 못 들어갔어요. 벌레가 많아서. 오늘도 피부 요새 날씨 때문에 안 자고 이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비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거든요.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도내 응시자는 12,5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수능 응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2,519명으로 지난해보다 172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수능 시험은 처음으로 문과와 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만큼 강원 진학지원센터 온라인 수능 특강과 수시 대입 전형 지도 등으로 진학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의회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정선군의 개최도시 배제 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선군 의회는 성명을 내고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가 강릉에 위치한 선수촌과 정선 하이원 경기장이 멀다는 이유 등으로 협의되지 않은 종목의 추가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개최 도시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며 올림픽의 유산 계승을 위해 경제 논리를 떠나 정선군을 개최 도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죠. 강원도가 지역 예술인들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서 아티스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강원도 문화예술과 곽영준 문화정책 담당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티스톤 사업, 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아티스톤은 온라인을 통한 예술인 지원 사업을 사업명으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아티스트와 온라인을 결합한 용어입니다. 이번 사업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인 역시 생계적 어려움을 겪음에도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서 비대면 여건에서 온라인 활용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아티스트원이라는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지원 방법은 예술인이 예술활동 내용을 셀프 카메라 형식으로 직접 촬영하여 제작된 영상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간단한 확인을 거쳐서 1인당 사업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총 400명입니다. 그 제작 영상의 주제는 자기 홍보나 공연 영상, 작품 소개, 예술 철학 등 자유로운 주제로서 향후 강원도 문화예술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제출된 영상 중에서 우수한 영상물은 강원 문화예술 통합 채널인 강원문화TV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네, 창작과 작품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예술인들의 관심이 클 듯한데요.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원 자격은 현재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강원도 예술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도외 지역에서 주소지를 두고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네,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접수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하고요. 온라인 메일로 신청서와 영상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업 추진 방법과 일정은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강원문화TV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인들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창작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도내 예술인들이 이번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어려운 일상을 이겨내고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비대면 문화여건에 맞춰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구축해서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원도 문화예술과 곽영준 문화정책 담당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범 내려온다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 기억하시나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전통미녀와 현대 힙합이 어우러진 음원과 함께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양양과 강릉 등 지역의 관광지 고유한 매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입니다. 서퍼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양양 서피비치. 보기만 해도 시원한 죽도 해변에서 파도를 가로지르며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양양과 강릉의 관광명소가 현대 힙합의 민요를 가미한 음악과 함께 펼쳐집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화제를 모은 범 내려온다 영상에 이어 두 번째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양, 강릉을 포함해 경북 경주와 안동, 충남 서산 등 10개 도시를 배경으로 영상과 함께 음원도 만들었습니다. 힙합은 verse, 가사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도시를 그 가사로 표현하면 어떨까 해서 뭔가 연상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아예 음원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홍보 영상 8개는 공개 나흘 만에 유튜브에서 총 30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익숙했던 국내 관광지에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영상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외 잠재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700년대가 되면 서울시의 마지막 시민이 태어납니다. 서울도 인구가 소멸되는데 지방도 소멸하기 때문에 뭔가 각 지역이나 지방은 뭐뭐스럽다, 답다라는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역 각각의 전통 현대적 매력을 담은 이번 영상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삼척시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 직원을 4명으로 확대합니다. 공무원 등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와 양육 상황 점검,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삼척시는 아동학대 조사 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의사와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근로자와 고용자 연결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근로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근로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고 업무는 농산물 관리와 수확 등 농작업 전반에 걸쳐 진행됩니다. 영월군이 산림청의 생활 밀착형 정원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이 정원 문화와 산업의 확산 거점 역할을 할 지자체를 선정해 생활 밀착형 정원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영월군은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비 포함 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영월읍 일대 실내 정원 12곳과 실외 정원 6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이 해상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9월 해상 음주 운항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전 낚시 어선과 예인선, 부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 운항을 집중 단속하는데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기업이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35년부터는 유럽에서 전기차만 팔겠다고 밝힌 건데요. 매연을 뿜어내는 휘발유차와 경유차는 옛 풍경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일회용 컵 사용은 자제하고 또 장 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를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